안녕하세요. 사커라티오입니다. 요즘 K리그와 J리그만으로 승무패를 진행하니 너무 재미가 없네요. J리그 대신 리그왕으로 대상 경기를 변경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막이 이제 2주 정도 남은 EPL이 얼른 시작되길 기다려야겠어요. 제가 분석할 첫 번째 경기는 승무패 2번 경기인 상주와 인천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상주는 전북에게 원정에서 패배하며 2연패에 빠졌습니다. 전역을 앞둔 핵심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고 기존 주전 선수들로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전북을 상대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원정팀 인천은 수원과의 홈경기에서 승리하며 홈 첫 승리와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가을 인천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무렵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던 인천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잔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상주는 부상 선수는 없지만 강상우, 한석종 등 핵심 선수들이 전역하며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다. 지난 경기 많은 신입 선수들을 기용하였고 문선민, 오세훈 등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해줬음에도 나쁘지 않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전역자들의 공백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인천은 여전히 많은 부상 선수가 있지만 팀이 하나 된 모습을 보이며 고군분투하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핵심인 무고사가 대표팀에 차출되지 않으며 경기에 계속 출전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이제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1무 3패로 양팀이 대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커라티오에서 개발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룹 분석은 승점과 골 득실, 기대 득점 등의 승부에 연관이 있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경기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유사한 경기에서 어떤 승률을 기록했었는지를 분석에 참고하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K리그에서는 A부터 E까지 5가지 그룹으로 분류되며 예를 들어 홈팀은 그룹 A에 속할 때 매우 우세한 전력을, 원정팀은 매우 열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그룹 B에 속하며 홈팀 상주의 전력이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이제 그룹 B에 속한 양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상주는 포항에게 패배하고 대구에게는 승리하였습니다. 한편 인천은 성남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네요. 상주는 올 시즌 홈에서 6승 2패를 기록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선수들이 대거 바뀐다는 변수가 있고 인천은 생존 왕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기에 결과를 예측하기 그리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때문에 신입 선수들로만으로도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체력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는 상주의 승리에 무승부도 함께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분석할 경기는 9번 경기인 부산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수원은 인천 원정에서 0대1로 패배하였습니다. 이 패배로 양팀의 승점 차는 단 3점밖에 나지 않아 강등 경쟁에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주승진 감독 대행 체제 하에서 영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네요. 한편 원정팀 부산은 홈에서 포항에게 승리를 거두며 오랜만에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에서 포항을 잡아냈기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원은 지난 경기에 이어 여전히 고승범 선수가 결장하겠습니다. 중원의 핵심 선수가 빠지지만 최성근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였고 상주에서 전역하는 한석종 선수를 영입했기에 공백을 잘 메울 수 있겠습니다. 한편 부산은 추가적인 부상 선수는 없어 보이네요.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2승 1무로 홈팀 수원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D에 속하며 원정팀 부산의 전력이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수원은 1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한편 부산은 아직 이번 시즌 기록은 없네요. 최근 분위기만 놓고 보면 부산의 승리가 좋아 보이지만 원정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이 불안한 요소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또한 원정팀의 승리와 무승부 확률을 비슷하게 보고 있네요. 때문에 무승부와 원정팀 부산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10번 경기인 울산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울산은 성남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성남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던 경기였지만 어떻게든 승리를 따내는 모습을 보였고 2연승을 이어가고 있네요. 한편 원정팀 서울은 광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하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며 경기력이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결정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울산은 주전 센터백 정승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합니다. 서울과의 경기에 결장하는 것이 가장 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며 일부러 카드 세탁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궁금해지네요. 한편 서울은 여전히 핵심들이 모두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훈련에는 복귀하여 조만간 복귀할 것이 기대되는 상황이네요.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6승 1무 3패로 울산이 매우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A에 속하며 홈팀 울산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룹 A에서의 양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면 울산은 2승 2무를 기록하고 무승부가 조금 많은 모습입니다. 한편 서울은 1승 2패를 기록했네요. 모든 면에서 울산이 앞서지만 원정 경기보다 홈에서 무승부를 간혹 기록한다는 부분이 걸리는 경기입니다. 서울은 최근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며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 광주전에서 체력적인 문제를 보였으며 이제는 부상 선수들의 복귀가 정말 간절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광주 원정에서도 고전한 서울이 울산에게 저항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 홈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12번 경기인 전북과 광원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전북은 상주에게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상대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종종 나타내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원정팀 강원은 대구와의 홈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으며 현재 폼이 좋지 못한 대구를 상대로 홈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이 최근 부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되네요. 분석에 앞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전북은 여전히 이동국 선수가 부상 중이지만 최근 회복세가 빨라 예상보다는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강원은 한국영 선수가 지난 경기 명단에서 부상으로 완전히 제외되며 이번 경기 또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이현식 선수 또한 부상으로 빠져있어 중원에 큰 공백이 계속되는 상황이네요. 상대 전적을 살펴보시면 홈팀 기준 5승 1패로 전북이 매우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A에 속하며 홈팀 전북의 전력이 매우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전북은 5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한편 강원은 대구와 울산에게 모두 패배하였네요. 전북이 성적에 비해 경기력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기에 연승 행진을 마감할 타이밍을 찾고 있었지만 강원의 상황 또한 너무 좋지 않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전북이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홈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13번 경기인 포항과 성남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포항은 부산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부진에 빠져 있었지만 원정에서는 강력한 포항이기 때문에 충격적인 결과였네요. 아무래도 리그 내내 주전 선수들만을 기용하며 체력 관리를 해주지 않은 부분이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한편 원정팀 성남은 울산에게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번 시즌 홈 경기력이 좋지 못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군분투하며 리그 선두팀을 괴롭혔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포항은 지난 경기에 결장한 권한규, 원일 선수의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퇴장으로 인해 김상원 선수가 결장하겠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센터백 하창래 선수가 징계에서 복귀하며 상주의 핵심이었던 강상우 선수가 전역하여 다시 팀에 복귀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성남은 이재원 선수가 지난 경기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최지묵 선수만이 계속해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7승 2무로 포항이 매우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룹 분석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C에 속하며 양팀의 전력이 대등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 기록을 보시면 포항은 부산에게 승리하였습니다. 한편 성남은 2승 2무 1패를 기록 중이네요. 포항이 최근 부진하며 홈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 또한 원정에서 좋은 경기를 펼치는 성남을 상대로 고전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또한 무승부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네요. 포항에도 핵심 선수들이 복귀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에 쉽게 패배를 기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단통모를 예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경기는 14번 경기인 대구와 광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대구는 강원 원정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 1무 2패를 기록하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한편 광주는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3연무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4경기 동안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골 결정력에 아쉬움을 보이고 있으며 실점이 많아 더 좋은 성과를 따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대구는 장기 부상자들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부상에서 복귀하였습니다. 복귀한 선수들의 폼이 그리 좋지 않아 이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한편 광주는 한희훈 선수의 부상과 여름 선수의 징계로 인한 결장으로 중원에 큰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공격진의 폼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중원에서 힘을 보태주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네요.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1승 1무로 대구가 조금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A에 속하며 홈팀 대구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최근 분위기로는 큰 전력차가 나보이지는 않지만 광주가 원정에서는 조금 아쉬운 경기를 펼쳐온 것 때문으로 보이네요. 유사 경기 기록을 보시면 대구는 강원에게 승리하고 인천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광주는 전북과 상주에게 모두 0대1로 패배를 당했네요. 대구가 최근 3경기 무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득점이 터지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광주 또한 원정에서 득점을 기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대구의 득점포가 다시 가동되며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홈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34회차 K리그 6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다른 리그의 분석 결과 프로토 추천 경기 정보는 사쿠라티오.com에서 확인해주세요.